안녕하세요. 네, 최석판별기입니다. 오늘 종경이가 준비한 이야기가 뭐지? 사업에서 얼마나 존버를 해야 되는가? 사업의 존버 기간에 대해서. 존버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존버 기간 생각을 해봤는데 내 고민은 이거였어. 그러면 언제쯤 일을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안 나. 그치, 어떤 일을 하면 포기하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괜히 막 정들었다고 막 붙잡고 있다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을 아. 30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니까 고민을 했던 게 일단은 사업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퇴사판별기니까 퇴사를 결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했다. 그렇지.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나는 솔직히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업을 시작을 하면 될 때까지는 존버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될 때까지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사업을 했어. 음. 근데 이거를 한 3년 했는데 아무런 빚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B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될 때까지 하는 거고, 맞아. 어떤 사업이 맞는지, 나랑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영업 운영하고 있잖아. 그치, 와인바 하나 하고 있지. 어땠어? 그 와인바는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폐업을 결정해야 될까? 보통 나도 자영업을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아름아름 알고 있던 자영업을 했었던 선배들 좀 물어보긴 했어. 이게 오픈빨이라는 게 있는지 과연? 그리고 오픈빨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난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일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닥은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100일 3달 정도. 그렇지. 왜냐면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을 땅 하면 새롭게 그 동네 상권이라면 계속 알 거 아니야. 공사하는 동안. 저기 뭐 새로운 가게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오픈빨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 계속 공사 과정을 보면서 오픈하면 가야지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픈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줄 가능성이 높아. 생각보다. 특히 1층이면 훨씬 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어도 이게 오픈빨이라는 게 보통 한 3달 정도 간다 하더라고. 어떤 뭐 음식의 맛이라든지 뭐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별로면 한 달도 안 가는 가능성이 높다. 다만은 보통 한 100일 정도 지켜보고 이 사업이 괜찮은지는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오픈빨 이런 거는 진짜 1층하고 다른 층수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일단 그 엄청난 번화가에 3층에 위치해 있잖아. 그리고 제가 간판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희 가게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나름대로 내 컨셉이었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만족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간판이라든지 뭐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우리 오픈빨이라는 게 없긴 했어. 하긴 나도 이게 처음에 나도 개업을 할 때 들었던 얘기가 처음에 무슨 뭐 고사도 지내고 뭐 이래서 사람을 많이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그 막 마케팅을 원래 인맥이 있었던 것도 막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겠더라고. 그리고 내 생각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사건을 맡길까? 뭐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이제 따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이면은 차라리 그냥 사무실에 집기를 하나 더 사자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 근데 나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자영업은 한 100일이면 결정 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자영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은 어떨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업종이긴 한데 우리 업종은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뭐 변호사가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 물론 초반에 좋게 얘기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면은 되게 좋지만 그걸로는 이제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거고 결국에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승패가 갈려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는 사이클이 좀 훨씬 긴 것 같아. 그래서 사업마다 사이클이 되게 다르기는 한데 내가 이 정도를 해봤을 때 굉장히 힘들구나, 뭐 돈이 안 벌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이제 그만둬야 되는 구간이 그래서 사업마다 다르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일반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너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좀 신뢰가 쌓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맞아. 고객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오고 이러는 상황이 되려면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 그치. 아마. 최소 걸려. 나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자영업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컨텐츠 대행은 많이 성격이 다르거든.
자영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동네 상권이잖아.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좁으면 국내, 좀 넓어지면서 해외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좀 더 천천히 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자영업 같은 경우는 동네 상권 그리고 한정된 타겟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인이 제조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제조업 해가지고 초반에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나도 뭐 많이 투자 자문할 때가 있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하고서 아무런 성과가 안 나면은 보통은 조금 힘들다라고 본대. 물론 스타트업 업계에서 알아. 투자를 할 때 어차피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해봐야 진짜 10%면 정말 잘 투자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런 표현 쓰거든. 좀비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 애들.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있는 애들 있잖아.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래서 최소 이제 한 1, 2년은 최소 지켜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는 뭔가 사업 사이클이, 나 지금 처음 느끼는 건데 뭐라 해야 될까? 자영업이 훨씬 도박 같은 느낌이야. 자영업 중에 요식업이. 왜냐하면 요식업이라는 건 정말 어떤 아이템이잖아. 스타트업에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따로 사업하고 있는 컨텐츠 대행 사업이랑은 다르게 별도로 음식점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싸움이라서 이 아이템이 통하냐 안 통하냐에 대한 게 너무 극명해서 맞아. 사이클이 되게 짧은 것 같아. 처음 대중한테 선보였을 때 이게 반응이 괜찮으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고, 한 번에 더 빠르게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업보다.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아름아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들, 존버가 훨씬 더 필요한 사업이 아마 서비스업이나 뭐 그런 사업들이 아닐까 싶네. 그게 약간 인적 유대관계가 많이 쌓이는 직업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 약간 인적 유대관계나 뭐 이런 게 그게 서비스업이 대표적일 거야. 아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어떤 거를 기술 개발한다고 이런 거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가 딱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딱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잡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할 때 시작을 사업을 할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요식업이라면, 나라면 내가 다음에도 요식업을 또 준비할 생각인데, 보통 기준이 내가 100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100일 동안 내 아이템을 써먹어보고 난 그게 아니고 후회 없이 100일 만에 다른 아이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100일 동안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은 사업을, 가게 자체가 2년 계약이라고 해서 그 아이템을 2년 동안 이어가는 건 난 좀 기회비용을 너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 간판 비용이 아깝더라도 100일 동안은 했는데 뭔가 너무 그게 없다, 반응이 없다. 내가 100일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홍보 수단도 활용해보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줘봤는데 반응이 없으면, 자영업은 100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500일이 남아있잖아. 맞아. 그 계약까지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나는 간판이라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 있잖아. 나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실패할지 모르거든. 그치. 인테리어나 초기 비용을 초기 게... 최대한 줄여야 돼. 왜냐면 처음이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드무니까. 그치. 시간을 계속해서 쓰는 건데 성공할지는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시간은 쓰더라도 돈은 좀 적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지. 아마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막 크게 안 할 거야. 그치. 뭐 테스트 매장 같은 걸 조금 운영해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잡히면, 소비자 기호랑 우리의 아이템들이 잡히면 크게 넓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제 지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막 월세 500만 들어가고 뭐 1층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하도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해.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커피숍 하면 크게 시작해야 된다. 맞아. 뭐 하면 커야지 사람이 온다. 그래서 망하면.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으면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월세 500씩 내면서 버티는 거잖아. 난 그래서 부업을 하는 사람도 봤어. 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업도 어차피 이게 공부랑 똑같아서 스텝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쌓아가는 게 있잖아. 경험치가 있고. 그래서 난 처음부터 사실 큰 사업하는 거는 조금 무모하달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해. 근데 예를 들면 그 업계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어. 그러고 나서 나와서 개발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 대부분 이러지만 그냥 회사 다니시다가
자영업 경험이 없으신데 갑자기 자영업을 차리시잖아? 근데 그 자영업을 차리셨을 때 사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치. 처음에는 조금 비용을 쓰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음.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최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하면서 그치. 좀 사업에 대해서 익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은 도박이 아니니까 음.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지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사업 사이클이 지금 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한대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될 때까지 하는 게 사업 사이클이다. 그래서 그 될 때까지에 대한 내가 역량과 내 체력이 보충이 되려면 너무 한 번에 초장에 내 모든 걸 물론 싫어하겠지만 특히 돈을 초장에 다 태워버리면 광고할 돈이 없기 때문에 맞아. 이런 사이클, 아 그래 우리는 존버를 할 때 진짜 무한정 성공할 때 버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 초기 사업 자본을 좀 비율을 좀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한 번 더 박 변호사의 그런 정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될 때까지 한다. 그런데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언제까지 해당 업종에 노력할 것인가는 그 사업의 분야나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자영업이나 일반적인 가게 이런 뭐 식당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이클이 훨씬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지. 뭐 메뉴를 바꾸든 아예 업종을 바꾸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인적 유대관계나 이런 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사이클을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을 보고서 천천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업이나 그런 특정 기술에 의해서 팍 폭발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이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최소의 1년 이상의 노력하는 사이클은 있다고 생각해. 그치. 처음에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할 때 사전에 들어간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퇴사 판별기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준비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요런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사이클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업을 시작한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지? 언제 빛을 보지? 성과가 언제 나는 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급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해서 일부러 사이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하는 업종이나 어떤 거를 할지에 따라서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나 성과가 오는 기간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자영업은 사이클이 좀 짧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안 되면 사실 이게 사이클이 짧은 건 맞아요. 다만 그 100일 동안 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과연 뭐 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봤을까? 그리고 내 요리가 정말 맛있었을까? 더 개발할 수는 없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본 후에 소비자 반응을 보고 다른 아이템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